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이곳은 현재 수박 수직 재배를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3년차 이렇게 수직 재배를 해오고 있는데요. 재배해서 판매 목적으로까지는 아니고 현재 저희 가족들 나눠 먹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수직 재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올해도 수직 재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삽목 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고, 이쪽은 안숙이고 저쪽은 미도마도입니다. 현재 여기는 수박 모종들이 심어져 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하우스에서 심으려면은 일모작은 1월달쯤에 해서 보일러도 가동하고 안에 사중 터널 비닐이도 씌워주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모작 같은 경우는 2월 말에서 3월 초, 2월 말쯤에는 모종이 들어가야 이 모작이 끝납니다. 그래서 6월 전에 이렇게 6월쯤에 5월, 1모작은 5월, 또 2모작은 6월쯤에 해서 수박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수박 나올 쯤 전에 수박을 심었어요. 모종은 그 전에 사다 놓고 6월 22일 날 수박을 남은 지금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일반 수박이고요. 뒤쪽으로 해서 한 10구 정도는 애플 수박을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수직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직 재배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노지에서 인위적인 어떤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재배 여건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시설하우스 내부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뼈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유인해가고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25mm 파이프를 올렸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CC롱이나 하는 이런 와이어 끈이죠. 와이어 끈을 하나씩 매달아서 유인을 이제 해갈 목적입니다. 시설 하우스 내부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줄 같은 끈 같은 걸로 이렇게 유인을 해 가도 굉장히 무방합니다. 근데 노지 같은 경우는 줄로 했을 때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흔들려 가지고 줄기가 끊어진다든지 또 열매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악순환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25mm 파이프를 단 이유는 지금 옆에 삽목 토마토를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CC론을 더 두꺼운 걸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매달게끔 이렇게 줄을 쳐줬는데 이렇게 축 쳐졌어요. 가운데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 축 쳐져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현상이 수박도 마찬가지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25mm 파이프를 길게 이 수박 나무 위로 해가지고 바로 매달 수 있게끔 해서 유인해 갈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수박 수직 재배와 관련해서는 요즘에 보니까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근데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길래 좀 가끔 헛웃음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둥 사이사이에다가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길러 먹은 지는 40년도 넘습니다. 왜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저희 부모님들이 하우스 농사를 시작하신 지가 거의 한 60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전서부터 수박 재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박 재배를 하실 때 항상 기둥에 하나씩 이렇게 기둥발로 해서 하나씩 심어가지고 키워 먹습니다. 왜 이렇게 키우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업자들하고 거래를 해서 넘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수박을 거의 다 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둥 사이에다가 모종을 하나씩 남는 모종들을 심어가지고 그걸 키워서 저희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업자들도 그거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 수박은 또 물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수박들도 몇 개 좀 작은 것들, 상품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에서 몇 개 놔두고 가지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 기둥발로 하나씩 세우는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순도 그대로 가지만은 기둥발 하나에 띄엄띄엄 이렇게 심어 놓다 보니까 양분의 경합이 없어서 수박 덩어리 자체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는 장사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가져가기 위해서 양파망으로 싸놓고 이렇게 막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배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농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모님들 도와드리고 했던 시점이 한 6, 7살 때부터 기니까요. 대충 제가 그때부터 기억나는 것들입니다. 그게. 근데 그래서 제가 40년 전부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또 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고 기억이 남는 기준으로 40년 전부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박 수직 재배와 관련해서는
누가 개발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해가는 방법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누가 개발을 했네, 누굴 따라하네, 이런 식의 좀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 수박을 수직 재배한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 수박을 수직 재배를 했을 때 오는 장점들, 그리고 이 장점과 아울러서 왜 수박을 수직 재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박을 수직 재배를 하면은 같은 넓이 대비 많은 양을 더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추 두둑처럼 우리가 포복 재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사실 두둑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박 넝쿨들이 쭉 뻗어 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 돌려 가지고 다시 오는데, 이 돌려서 오는 시점에서 수박 열매를 달아 가지고 이제 키워 나갑니다. 그게 보통 18마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복 재배를 하게 되면은 방제를 하더라도 이 어떤 방제 약들이 밑에까지 막 이파리를 들치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제하기 힘들고, 또 그렇게 방제한다 하더라도 방제가 정확 잘 안 됩니다. 이 수박 같은 경우는 잎 뒷면에가 이 진딧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딧물하고 또 흰가루 이런 것들도 같이 오면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한번 달라붙으면요 거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병충해 피해가 오는데, 그래서 방제도 힘들고 또 이렇게 포복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순정리 같은 것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순정리 같은 경우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골반, 고관절도 많이 나중에 후유증을 오시고, 무릎, 그럼 허리, 어깨 이런데 상당히 근골격계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쉽게 말해서 골병 든다 하죠. 정말 골병이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동네 이모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걸으실 때 이렇게 정자세로 걸으시는 이모님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 이유는 저희 지역이 수박 농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제가 한번 이 기둥 사이에 세워서 키웠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노지에서 적용을 해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우스에서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노지에서 했는데, 노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기둥 말뚝을 하나씩 박아가지고 이 말뚝으로 올려가지고 유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어떤 이런 줄기가 끊어진다든지 열매가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박 수직 재배를 하우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것 같은 경우는 또 판매 목적으로도 재배를 안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수박을 수직 재배해서 키울 때는 아무래도 보통 수박 하나가 우리가 기존의 상품으로 나오는 크기만큼 10kg 이상 넘어가게끔 키우기 위해서는 수박의 잎이 45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은 이 수직으로 세웠을 때는 한계가 있겠죠. 저희들이 유인해 가는데 가서 돌려가지고 다시 오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직으로 키우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파리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박 자체가 크지가 않겠죠.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매 목적으로 어떤 업자들한테 넘기기도 그러고, 근데 제가 또 이거를 직접 하우스 한 동에다 정식을 하게 되면은 대략 2,000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개인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것도 문제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판매 목적으로는 지금까지 재배를 못하고 지금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이제 물론 어떤 다이렉트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판매할 곳만 있다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이 수직 재배를 이제 하우스로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재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관리가 편하겠더라고요. 자, 여담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 수박 수직 재배가 수직 재배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수박 수직 재배에 어떻게 보면은 시초가 어떤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과 또 고추 절지 재배를 마무리를 하고 또 고추를 정식을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 중에 일이 또 겹치고 치이다 보니까 마저 이렇게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엽채소도 이렇게 수확을 하고 마저 못한 것들도 녹아버렸죠. 날이 더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이 겹치다 보니까 수입 목적이 되는 어떤 작물들을 위주로 가야 돼서 불가피하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이제 순도 정리하고 또 위에 매 달아 유인을 해 가면서 또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면서 또 내용 공유해 보는 시간을 영상으로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수박 수직 재배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박을 수직으로 재배했을 때 왜 수직으로 재배를 제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수박 농사를 지어 보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공감을 좀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부터는 수박을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또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